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오늘 제4호 태풍 현황과 이번 주 기상 전망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제4호 태풍 에어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천리안 위성에서 영상에서 잘 나타나듯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나선 구조들을 잘 발달시킨 채 지금 오키나와 북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서 7km/h의 속도로 시속 7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 주변 최대 풍속은 19m/s로 그리고 강풍 반경 250km로 대단히 강하거나 큰 태풍이라기보단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그런 태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4호 태풍 에어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중심 기압이 엄청 강하게 낮아지거나 그 크기가 강해지지는 못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그런 태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태풍 에어리가 왜 발달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가 실제 관측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4호 태풍 에어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 열대 요란이 이제 대기 상층에서 위치했던 200헥토파스칼 부근에 위치했던 저기압과 만나면서 대기 상층에서 위치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태풍의 발달에 필요한 회전력과 상층 발산장을 제공해서 발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와의 만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태풍이 발달하던 시기에,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발달하던 시기에 노란색으로 나타난 상층의 흐름, 그리고 하얀색으로 나타난 하층의 흐름, 그리고 이제 구름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발달하던 시점에는 상층의 소용돌이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열대요란 위에 대기 상층의 발산장이 위치하게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대기 상층에 위치한 발산장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열대요란을 태풍으로까지 단시간 내에 발달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더 태풍이 북상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이제 돌아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를 따라 부는 흐름이 태풍의 중심을 향해 건조한 공기를 집어넣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중심을 향해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원통 형태의 구조, 즉 아래서부터 위까지 하나의 그 길다란 원통 형태로 잘 발달된 순환의 구조를 깨트리게 되면서 건조 공기가 유입되게 되는 결과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하층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상하층 분리가 점차 진행되게 되면서 태풍이 발달하지 못하고 점점 그 잠재력도 약화되고 강도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제4호 태풍 에어리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한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는 열대요란이 대기 상층의 저기압성 소용돌이와 만나서 발달한 태풍이었는데, 이때 이 에어리의 발달, 옆에서 운동량을 제공을 해주고 태풍의 그 순환하는 힘을 제공해주고 태풍의 이동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지지난번 정례 브리핑 때 저희 우진규 분석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기 상층에 위치하고 있던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과 서쪽으로의 확장을 돕는 그런 역학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기압성 상층 소용돌이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태풍을 만나서 태풍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태풍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태풍을 따라서 유입된 아래쪽에서부터 더 끌어올려진 공기가 대기 상층의 저기압성 소용돌이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분리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북쪽과 서쪽으로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전보다 축소하게 돼서 더 동쪽과 남쪽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태풍으로 공급되는 운동에너지, 즉 태풍을 마치 팽이를 옆에서 쳐주듯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른 흐름이 태풍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도움의 역할을 해주었을 수 있던 부분들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과 동쪽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강도가 약해지고 보다 더 동쪽으로 태풍이 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21시 7월 2일 21시를 전후로 해서 이 제4호 태풍 에어리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를 상륙해서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때 당시에 오키나와를 상륙하고 지나갈 때 시점에 오키나와 부근의 지상 관측 자료들, 고층 관측 자료들, 레이더 자료, 위성 자료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태풍이 오키나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측된 결과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주로 나타나는 비, 지금 이 영상에서 형광색 계열 톤으로 되게 밝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레이더에서 관측된 강수량인데요. 이제 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풍의 남쪽 사면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해상풍 자료 그리고 지상 관측 바람 자료에서 나타나다시피 태풍과 동반된 굉장히 빠르고 강한 강풍 같은 경우는 태풍의 동쪽과 남쪽에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태풍의 북서쪽에서부터 서쪽 사이에는 비와 바람이 모두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 정례 브리핑, 수시 브리핑에서도 해수면 온도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키나와를 위치한 이곳을 지나가서 이제 일시적으로 다시 고소온역에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고소온역을 벗어나서 해수면 온도가 28도보다 높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부터 자멸에 공급되면서 태풍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 추가적인 에너지원의 공급은 지금 많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과거 오키나와를 통과할 때 그 관측됐던 자료들을 분석을 해볼 때 태풍 자체는 지금 태풍은 남쪽의 비 그리고 동쪽과 남쪽의 강풍을 동반하고 북서쪽에는 비와 강풍 모두 동반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태풍이 추가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생산된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태풍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큐슈 북부로 향할 것으로 현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이고 점점 더 북서진을 하다 북위 30도 선을 지나는 즈음으로 해서 전향을 하게 되면서 동북동진으로 방향을 바뀌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대신에 일본의 규슈 북부를 향해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 태풍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태풍의 경로와 가까운 제주도 남쪽 먼바다 그리고 남해 동부 먼바다에 높은 물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더해서 이제 제주도 남쪽 먼바다 그리고 남해 동부 먼바다에 일던 높은 물결이 태풍에 따라서 부는 바람을 따라서 유입이 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파주기가 길고 파고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제주도와 남해안에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풍에 의한 영향은 지금 제주도 남쪽 먼바다 그리고 남해 동부 먼바다의 높은 물결 그리고 제주도 해안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 너울성 파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태풍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고 태풍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기상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양호하고 원활한 상황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 3일부터 6일까지, 즉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예상되는 날씨 전망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무더운 날씨, 그리고 내륙 중심의 소나기,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방에는 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무더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4장의 그림은 저희가 3일부터 6일까지 현재까지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체감 최고 온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대가 높은 태백산맥 자락, 그리고 덕유산 자락, 소백산 자락 등의 지리산 자락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 최고 온도가 30도를 넘는 무더운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여줄 것이 예상이 되고, 이 짙은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가는 지역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해당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런 무더운 날씨가 앞으로 당분간 6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 더 아래쪽에서부터 북상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오던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에어리가 가지고 온 덥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쓸어 넣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덥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쓸어 넣는데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 북부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서 햇볕 체계에서 지면이 가열되고
또 이제 공기덩어리, 기단이 전반적으로 이동성을 가지는 대신에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열이 한반도에 차곡차곡 누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은 이 부분에서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 태풍 에어리가 쓸어넣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제 남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라산 또는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섬과 같이 지형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남해안 같은 경우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그럼 덥기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덥기만 하진 않고 좀 폭발적이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맑은 날씨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 하층에는 기온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의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큰 기온차는 결국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대기 구조 하에서 지형의 도움을 받거나 국지적으로 특별히 더 가열되는 곳 같은 경우는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더위 그리고 소나기가 반복되는 날씨는 7일 전까지, 즉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일부터는 지금 전반적인 기압계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그림은 5일부터 7일까지 현재까지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일기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반도에 강수를 수치 모델들이 모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강수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제 남쪽에서부터 제3호 태풍 차바가 남기고 간 차바의 유산으로 남은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북상하고, 이에 더해서 몽골 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국 대륙에서부터 서로 만나 충돌하게 되면서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중국에서부터 발달해 서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해오는 과정에서 7일경을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조 공기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파고드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며칠씩 지속되기보다는 하루를 전후로 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금 시점에서 그럼 이 강수에 대해서 정량적인 강수량과 언제 어디에 시작되고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다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기압계를 살펴보면 제3호 태풍 그리고 제4호 태풍이라는 두 개의 태풍이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태풍이 발달한 상황에서 태풍은 단순히 그냥 자기 태풍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압계를 전반적으로 교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란된 기압계가 다시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압계 전체가 좀 그 교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안정되기까지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대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태풍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기압계가 대단히 큰 상황인 만큼 이 두 공기, 북쪽 몽골 부근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차바의 유산으로 남은 고온 다습한 공기가 언제 만나고 어떻게 충돌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서로 힘겨루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과 면밀한 실황 감시를 통해서 다음번 진행될 정례 브리핑 또는 필요시 진행될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현재까지 편성되어 있는 중기예보를 보시면 지금 이제 6일과 7일, 8일 오전까지는 비, 그리고 10일, 11일 전후로 해서 지금 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비들의 원인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주 원인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요. 7일경에 나타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에 의한 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정체전선은 다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다시금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는 10일경을 전후로 해서 11일경을 전후로 해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동아시아 기압계의 전반적으로 교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예보상에서 10일과 11일경에 전후로 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남북으로 그리고 시점의 측면에서 앞뒤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번에 진행될 정례 브리핑 또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높은 물결이 일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과는 별도로 태풍이 이제 쓸어넣은 고온 다습한 공기와 고기압이 계속해서 머무는 과정에서 6일까지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제 에어리가 몰고 온 고온 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볕 그리고 정체된 기압계가 만나면서 열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개의 큰 상하층 기온 차이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이후 기압계를 살펴보시면 이제 7일경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이후 기압계는 재배치가 되는 과정에서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는 시점이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일경 전국 비는 남쪽과 북쪽에서 출발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활성화된 저기압이 동반된 정체전선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제 이 7일 비 그리고 그 이후의 전반적인 기압계 모두 태풍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 전체가 교란된 만큼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정례 또는 필요시 진행될 수시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